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던 오후, 지연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임신 5개월 차, 입덧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속이 불편했다. 부엌 쪽에서 고기 냄새가 올라오자 입안에 쓴맛이 번졌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창문을 열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지연아, 나다. 문 열어. 시어머니 정숙이었다. 지연은 급히 얼굴을 다듬고 문을 열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정숙은 신발을 벗으며 이미 집안을 훑고 있었다. 아휴, 내 아들 집인데 어떠니? 그리고 집이 왜 이렇게 적막해? 민수는 밥 먹고 다녀. 그녀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 설거지거리를 보더니 눈썹을 찡그렸다. 이게 뭐야? 냄비엔 국도 없고 반찬은 김치뿐이네. 지연은 서둘러 해명했다. 요즘 입덧이 좀 심해서요. 냄새만 맡아도 입덧 핑계 대는 거야? 정숙의 말은 냉정하게 잘려나왔다. 민수가 회사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여?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즘 애들은 참 편해. 나는 내 시절에 배불러도 빨래하고 밥하고 다 했어. 정숙은 냄비를 들고 확인하더니 텅 빈 냄비를 식탁 위에 쾅 내려놨다. 이래놓고 며느리 노릇한다고? 민수가 불쌍하다, 불쌍해. 지연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숨이 막혔지만 말 한마디 꺼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좀 누워 있다가 저녁에 하려 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지, 게으른걸. 정숙은 부엌을 정리하며 연신 투덜거렸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컵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물이 쏟아졌다. 그녀의 얼굴엔 식은땀이 맺혔다. 어머님, 저 잠깐 누워도 될까요? 정숙은 눈을 굴리며 대답했다. 그래, 그래. 누워. 누워서 민수가 알아서 다 하겠지. 그 말은 비꼬는 듯 흘러나왔다. 지연은 몸을 돌려 방으로 향했다. 걸음마다 숨이 가빠졌지만 문을 닫기 전까지 웃음을 유지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무너져 침대에 앉았다. 조용한 방 안에서 지연은 배를 감싸 안았다. 작은 생명이 움직이는 느낌이 전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졌다. 문 밖에선 여전히 정숙의 잔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진짜 요즘 애들은 하나같이 나약해. 지연은 이불을 덮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다짐했다. 이젠 누가 나를 대신 지켜주길 기다리지 않겠어. 며칠 뒤 지연은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구토와 복통에 체력이 떨어져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죠.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들르지 못했고 지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고요한 병실은 안정보다는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아이의 미세한 움직임에만 의지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없는 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누워만 있네. 멀쩡해 보이는데 왜 병원까지 와?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해서요. 정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식탁 위에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덧 핑계 대지 말고 민수 밥은 좀 신경 써. 남자 밥은 사랑이야. 그 말에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신경 쓰고 있어요. 신경 써서 이 모양이야?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털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더니 한참을 지켜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요즘 얼굴이 푸석하더라. 내가 밥도 제대로 못 차려서 그렇지. 그 말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민수가 잠시 들렀습니다. 그는 회사 일로 지쳐 있었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좀 괜찮아 보여 다행이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남편분이세요? 아내분 스트레스 조심시키셔야겠어요. 임신부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은 거지 내 문제인가?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누가 그녀를 괴롭히는지 그는 알 수 없었죠. 퇴원날 아침, 민수가 병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숙의 발소리, 그 비난의 말들, 그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될까 두려웠습니다. 이틀 뒤 민수는 오랜만에 연차를 내고 집에 머물렀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 덕분에 공기가 눅눅했지만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지연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고 민수는 안방에서 조용히 낮잠을 청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다. 이렇게만 조용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거칠게 문이 닫혔다. 지연아, 나왔다. 정숙의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연락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내 아들 집 오는데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정숙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섰다. 눈길은 곧장 식탁으로 향했다. 또 죽이야? 남자 밥상에 죽이 뭐야? 민수가 이래서 얼굴이 초췌했구나. 지연은 당황해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다. 요즘 입덧이 심해서요.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요. 입덧, 입덧. 맨날 그 말이지. 임신은 누구나 하는 거야.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을 휘젓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이 냄비 뚜껑을 열며 쾅 소리를 냈다. 지연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숨이 차오르고 뱃속의 아이가 뒤틀리는 듯했다. 어머님, 저 잠깐 앉아도 될까요? 앉긴 왜 앉아?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 보이는 거야. 그 순간 지연의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떨어졌지만 정숙은 눈치조차 못 챘다. 내 아들이 퇴근하면 밥상 차려놓고 기다려야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앞이 희미해졌다. 그때였다.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수가 문턱에 서 있었다.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믿기지 않는 듯 흔들렸다. 정숙은 그제야 눈을 크게 뜨며 말을 더듬었다. 민수야, 너 집에 있었니? 있었어요, 엄마. 다 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다. 지연이 힘든 이유, 입덧 때문만이 아니었네요. 엄마 때문이었어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지연은 의자에 힘없이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수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엄마, 선 지키세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 오실 땐 미리 연락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너 엄마한테 선이라고 했니? 네, 아내를 지키는 말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렸다. 정숙의 눈가가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부엌 쪽으로 가서 창문을 닫고 냄비에 불을 껐다. 지연이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민수는 조용히 아내를 안았다. 그 품속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정말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며칠이 흘렀지만 그날의 일은 민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연은 여전히 기운이 없었고 잠을 자다 자주 깼다. 민수는 밤마다 아내의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동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까? 그날 밤 민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 냉수를 한 잔 들이켰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엄마가 좀 서운하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래?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지금까지 엄마가 지연이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정숙은 불쾌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그게 다 며느리 잘 되라고 한 소리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상처가 되었고요. 지연은 제 아내이자 한 생명을 품은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집엔 연락 없이 오지 마세요. 지연과 단둘이 만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선을 긋는 거야? 네. 이제는 필요해요. 지연이 편히 숨 쉴 수 있어야 하니까요. 민수의 마지막 말은 짧았지만 오랜 망설임 끝에 나온 결심이었다. 정숙은 전화를 끊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으로 아들이 남편의 말투로 자신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새벽 민수는 잠든 지연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가 나설게. 당신은 그저 숨 쉬고 우리 아이를 품으면 돼. 그 말은 약속이자 다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습관처럼 이웃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이상해. 내 아들 밥 좀 제대로 챙기라고 잔소리 좀 했더니 그걸 아들이 듣고 나한테 화를 내잖아.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정숙 씨, 그 며느리 임신 중이라며? 왜 그랬어? 그땐 당연히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마음이 제일 약할 때라던데.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 시각, 집에서는 민수가 조용히 규칙을 세우고 있었다. 방문 전 미리 연락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기. 지연이 상처받지 않게 내가 더 노력하기. 지연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안도와 감사가 함께 스며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엔 진심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남편이 있었다. 정숙은 며칠 동안 민수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수십 번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입에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속 한구석이 자꾸만 불편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자 민수가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엄마, 지연이 편히 숨 쉴 수 있어야 해요. 그 말이 귓가에 울리자 처음으로 정숙은 자신의 목소리를 되새겼다. 입덧이 뭐 대수야. 밥상은 사랑이지. 그 말들이 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천천히 깨달아졌다. 며칠 후 정숙은 평소 다니던 미용실에 들렀다. 가위를 들고 머리를 다듬던 디자이너가 물었다. 며느리분은 이제 많이 나아지셨죠? 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뭐 입덧 좀 한다고 병원에 있었지.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그 말에 옆자리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딸이 임신했을 때 그랬어요.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말 한마디에 울고 참 힘든 시기죠. 정숙은 말없이 거울을 바라봤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생각보다 낯설고 못돼 보였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혼자 밥을 차렸다. 식탁 맞은편은 텅 비어 있었고 숟가락이 밥그릇에 닿는 소리만 울렸다. 그녀는 한 입도 삼키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머릿속엔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백하고 웃으려 애쓰던 얼굴. 내가 너무했네. 처음으로 입 밖으로 진심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펜을 들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널 아프게 한 줄 몰랐다. 편지를 반쯤 쓰던 중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지연이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이제 조금씩 괜찮대요.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다. 그래, 나한테 화 많이 났지? 엄마, 지연이 지금 상처가 커요. 지연이가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차갑지 않았다.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내가 노력할게. 너무 미안하다. 이번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게. 그날 밤 정숙은 편지를 완성했다. 내가 그동안 아들만 생각하고 너에게 못된 말을 해왔더구나. 이제는 너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 당장은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녀는 봉투를 봉하고 현관문 앞에 내려놓을 듯이 바라보다 다시 품에 안았다. 이건 직접 전해야지. 창밖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정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무겁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 무게는 죄책감이 아니라 진심의 무게였다. 며칠 뒤 지연은 병원 검진을 다녀왔다. 의사는 이전보다 상태가 좋아졌다며 안정을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민수는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그녀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몸은 괜찮아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민수는 그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편지를 주셨어. 지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편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민수는 봉투를 내밀며 천천히 말했다. 그냥 한번 읽어봐줘. 강요는 안 할게. 봉투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연아,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종이 냄새와 함께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너를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어. 내가 아들만 보느라 널 한 번도 돌보지 못했구나.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언제가 됐든 내가 용서할 때까지 기다릴게. 짧은 글이었지만 한 줄 한 줄이 묘하게 가슴을 눌렀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따뜻함과 분노,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민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어머니가 주변 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들었대. 자기 행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하셨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다. 저도 어머님이 미운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까 봐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막을 거고 그 선은 내가 지킬 거야. 며칠 후 정숙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두 손으로 작은 미역국 통을 내밀었다. 아직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구나.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 통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숙은 그 짧은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기다릴게.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 말은 낮았지만 진심이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엔 고요가 내려앉았다. 지연은 식탁 위에 미역국을 올려두고 의자에 앉았다. 국물 위로 잔잔히 피어오르는 김이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을 삼켰다. 짠맛이 입안에 퍼졌다. 눈물이 그 맛과 섞여 흘러내렸다. 창문 너머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음이 다 나을 때까지. 몇 주가 흘러 곧 출산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정숙은 지연이네 현관 앞에 미역국 도시락과 여러 가지 반찬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이제 됐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천천히 돌아섰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시려왔다. 골목 끝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서 있었다. 엄마. 정숙은 멈춰섰다. 민수의 얼굴엔 분노 대신 잔잔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들어오세요. 지연이 기다렸어요. 그 말에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래도 괜찮을까? 네. 이번엔 같이 식사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국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지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미 도시락을 옮겨 담은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정숙에게 다가갔다. 미역국 잘 먹을게요.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맛있게 끓이셨네요. 덕분에 몸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정숙의 눈가가 젖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레 앉았다. 엄마, 아내가 오늘 처음으로 웃었어요. 정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더 잘하마. 그리고 앞으로 웃는 일만 만들자. 그녀는 식탁 위에 수저를 들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움이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미역국을 나눴다. 오랜만에 들리는 수저 소리, 그 속엔 말보다 깊은 용서가 담겨 있었다. 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창가를 따라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배우면서 살게. 그날 밤 집안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번졌다. 식탁 위의 미역국은 다 식었지만 그 냄새만큼은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서로를 용서한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진심의 온기였다. 그로부터 1년 뒤 창밖에는 봄이 찾아왔고 마당에는 분홍빛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거실 안에서는 아기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지연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이번엔 자신이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였다. 끓을 때 불 줄이고 소금은 너무 짜게 말고. 그녀는 중얼거리며 국을 저었다. 뒤에서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완전히 엄마 닮았네. 지연은 살짝 웃었다. 좋은 건 닮아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숙이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와 장난감이 들려 있었다. 우리 손주는 또 얼마나 컸을까?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미안함 대신 설레는 웃음이 있었다. 지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역국 끓였어요. 같이 드세요. 정숙은 순간 놀란 듯 지연을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지연이가 너무 고생했다. 덕분에 맛있는 음식 먹겠네. 식탁 위엔 세 사람의 손이 부드럽게 오갔다. 미역국의 향기가 퍼지고 아기의 옹알거림이 그 사이를 메웠다. 민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엔 따뜻한 냄새만 나는 것 같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가락 떴다. 그래, 서로가 생각해주며 차려준 정말 행복한 밥상이네. 정말 고맙다.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웃음 속엔 지난 시간의 아픔보다 훨씬 큰 온기가 있었다. 정숙이 아기를 안고 말했다. 이 아이가 크면 꼭 말해줘야겠다. 가족은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엔 함께 밥 먹는 사람이라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와 세 사람의 얼굴을 감쌌다. 지연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날 식탁 위의 미역국은 다시 끓고 있었다. 이번엔 사과의 맛이 아니라 행복의 맛이었다.